예, 다음 디스플레이 시간입니다.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이르면 2027년도에 나올 아이폰 19 모델에 예, 새로운 LTPO OLED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워낙 안 좋아서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뭐 이러면서 관심 많이 가졌는데, 요즘 좀 관심도는 좀 떨어진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고, 이게 또 최근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AI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주가는 많이 뜨고, 또 일반 컨슈머 기기 핸드폰이나 PC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좀 내용 자체가 좀 묻힐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희 다루고 보겠습니다. LTPO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네. OLED 화소를 막 끄고 켜고 할 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스마트폰은 보통 일반적으로 LTPS를 써오다가 네. 실리콘을 주로 쓰다가 예, 네. 누설 전류를 줄여서 여기 소비 전력을 좀 아끼기 위해서 LTPO를 써봤습니다. 하이엔드 모델에. 네. 그래서 LTPO는 LTPS를 기반으로 하고 네. 일부 공정에다가 옥사이드 공정을 추가해서 네. LTPO 하는 것인데, 네. 이 트랜지스터가 보통 뭐 7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동 하나, 나머지는 다 스위칭인데, 네. 이제까지 나왔던 스마트폰에 쓰였던 LTPO는 구동은 LTPS로 하고, 나머지 스위칭 그 트랜지스터 중에 뭐 한두 개를 옥사이드로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은 작년 애플워치 10에다가 네. 처음으로 이 구동 트랜지스터에 옥사이드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스위칭에도 LTPS와 옥사이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이르면 2027년 아이폰 19 이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폴리실리콘은 전자가 빠르게 예, 전자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전력 소모가 좀 있고, 옥사이드는 폴리실리콘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예. 아모퍼스 실리콘, 비정제 실리콘보다는 그래도 빠르고, 예. 어느 정도 빠름은 갖고 있지만 전력 소모는 적다. 예. 그래서 그걸 기존에 섞어가지고 쓰면서도 약간 뭐 대기 화면일 때도 화면이 켜져 있어도 좀 배터리를 덜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예. 쪽으로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LTPO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LTPO는 예. 어떤 면에서 뭐가 더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기존 LTPO는 그 정지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화면이 보통 그렇게 막 60번 정도 깜빡거리질 필요가 없으니까 네. 한 번만 깜빡거리게 해놓고 10번이라든지 네. 그래서 1Hz, 10Hz로 낮춰서 네. 옥사이드로 그때 네.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누설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옥사이드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뭐 많은 애플을 포함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왔고, 네. 그래서 구동 트랜지스터까지 옥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비 전력을 더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전자이동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제 실리콘과 옥사이드, LTPS 보통 1대 10대 100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옥사이드가 구동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빠른 그 고주사율 화면을 재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애플워치 먼저 작년에 썼던 것은 네. 그건 다 정지 화면이니까 네. 늦게 또 뜬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뭐 늦게 뜬다고 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도 빠른 건데. 예. 그래서 이 옥사이드 속도가 빨라졌거나 아니면 다른 또 보상이 가능하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까지 옥사이드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비 전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제품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거에 방점이 예, 맞습니다. 찍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이폰 2027년 아이폰 19 중에서도 네. 제일 많이 언급되는 모델은 에어 모델입니다. 에어. 올해 네. 처음 나오는 에어인데, 네. 에어가 얇게 삼성전자 갤럭시 S25H가 5.8mm로 나왔는데, 네. 애플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얇게 나올 겁니다. 아이폰 에어가. 네. 그 나오게 되면은 얇으면 배터리 용량과 수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플립 배터리 빨리 가는 거 이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그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은 기존의 LTPO로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런 소비자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옥사이드와 관련된 그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회사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TFT 쪽에 이제 공정을 추가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삼성, LG 디스플레이도 이쪽 대비를 하려면은 이 두 업체가 납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삼성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납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현재 그 애플 워치에 들어간 그 LTPO 3 OLED라고 얘기한 지금 예. 소위 얘기하는 새로운 LTPO OLED 예. 그 패널은 누가 공급했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했습니다. 아, 애플. 원래 그 LG 디스플레이랑 JDI가 많이 해왔고 네. 작년에 JDI도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초도 공급은 다 LG 디스플레이가 했습니다. 얇게 나올수록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다른 거에 전력 소모량을 줄여서 배터리 그러니까 사용 시간을 늘린다라는 컨셉이겠군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에어 모델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뭐 다른 모델들은 보통 7, 8mm 두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프로 라인업, 네. 프로랑 프로 맥스는 더 비싼 모델이긴 하지만 네. 제품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에어 모델에 적용을 먼저 하려는 이유를 보면 삼성전자는 예. 갤럭시 스마트폰 만드는 그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적용할 것 같습니까? 당장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드리면 좀 화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갤럭시에 테스트를 한번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예. 테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삼성 거에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예. 이제 애플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예. 다른 회사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잘 만드는데 뭐 이런 평가를 받아왔다면 예. 이번에는 그 연습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필드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어떤 장점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애플 아이폰 LTPO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넣었고 LG 디스플레이보다 그 전에 네. 삼성전자에 먼저 넣었습니다. 갤럭시 워치예요. 그 갤럭시 워치 말고 거기 갤럭시 노트 20 아, 울트라 네, 2020년부터 네, 네. 했고 그 다음 년도에 LTPO OLED. 예, LTPO 네. OLED.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많은 데이터, 그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뭐 최적화한 모델을 네. 좀 더 애플이 요구하는 사양을 추가해서 애플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해왔는데 네. 이번 LTPO 3 OLED가 만약에 아이폰에 2027년에 적용된다면은 양산 경험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경험이 없는 상태로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한번 봐야 것이 됩니다. 봐야 예. 된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뭐 워치에 적용했던 거랑 아이폰에 적용하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LTPO 3 OLED를 양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1인치 내외고 네. 스마트폰은 6, 7인치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리했던 요소가 하나 없어졌다 볼 수 있고 대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그 애플워치 11 그래서 여기도 아마 LTPO 3 OLED가 쓰일 건데 개발 과제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갤럭시 워치 OLED 하고 있는데 애플 쪽에 애플워치 OLED 하다가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좀 안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안 했고 근데 올해부터는 들어와서 어쨌든 이제 LTPO 3 OLED를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2027년까지 예.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공시하고 보도자료 배포한 것처럼 그 파주에 7천억 원 정도 투자할 것 같고 네. 그 해외에 있는 모듈 라인에 나머지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주에 있는 7천억 원 투자하는 것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 이런 LTPO OLED라든지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TFT 공정이 뭔가 추가되니까 그 TFT 공정이 뭐가 추가되면 네. 이 생산 능력이 약간 좀 감소하게 됩니다. 공정이 네. 많이 추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 2027년이면 애플 아이폰에도 그 CO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삼성 폴더블 폰에 쓰이고 있는 것들 네. 그 뭐 위에 형광판 빼고 콜라 필터 넣고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네. 좀 더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것도 밝게 보이고 소비 전력을 낮추는 기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하자면은 1조 2,600억 원이 뭐 아주 큰 돈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이게 뭐 신규 라인을 깔 수 있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약간의 어떤 그 보안 TFT에 대한 기판 공정에 대한 보안 투자 뭐 혹은 뭐 모듈 라인에 대한 보안 예. 투자 정도로 봐야 되는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 보통 신규 라인 하나 깔려면은 네. 6세대 라인 깔려면은 공장이 이미 있으니까 네. 그래도 1.5조 원이 필요할 겁니다. 공장이라는 게 그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예, 겁니다. 네. LG P10도 있고 공장이 있으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이 있어왔기 때문에 증착기 가격이라든지 주변 장비 생각하면은
1.5조 원이 필요한데 네. 파주에 가는 게 이제 전공정 7천억 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증작기는 살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장비를 다 이제 15K 라인을 구성하는 장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완 투자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모듈 라인은 이제 전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새로운 LTPO OLED가 적용이 되면 뭐 얇은 것도 기존과 비슷한 어떤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예. 기존의 뭐 프로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좀 더 배터리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배터리 시간 사용 시간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겠네요. LTPO 적용한 휴대폰 써보면 좋긴 해요. 계속 화면 켜져 있어가지고. 예,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이게 AOD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플워치도 네.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볼 때랑 사람 눈에 안 볼 때 화면의 밝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선명하게 보이다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소비 전력 절감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다가도 안 켜고 그냥 보면 시계 정도 나와 있고 예. 하니까요. 볼만한데 사람도 잘 못 느끼긴 하죠.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예. LTPO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도 힘들고 예. 구현하는 것도 기술자들이 막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